먼저 12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강아지가 있네요. 이 단어만 들어도 좀 섬뜩합니다. 온 가족이 만나서 웃을 일만 가득해야 할 추석 연휴에 친척집을 찾았다가 개물림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한 아이가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그 추석 연휴에 임실에 증조 할머니 댁을 찾은 4살, 7살 두 자매가 밖으로 나와서 뛰놀던 사이 이렇게 강아지에게 습격을 당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개물림 사고 다시 또 발생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 중에 아이들이 이제 증조할머니 댁 방문을 했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여자아이 4살, 7살 굉장히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전북 임실군에 있는 증조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할아버지와 같이 있었어요. 같이 나가서 밖에서 뛰어놀던 사이에 진돗개한테 습격을 당한 건데 진돗개가 이 목줄이 묶여 있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느슨하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 목줄을 풀고 가서 아이들을 공격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A양, 그중에 4살 어린 아이가 양쪽 귀가 찢어지고 머리와 목덜미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고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 1분도 걸리지 않은 사이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목줄이 뭐 나무 근처에 묶여 있어서 헐렁헐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개가 글쎄요. 뭐 진돗개긴 하겠습니다만 저렇게 큰 개가 갑자기 여자 아이들을 덮쳤고 이후에 뭐 주민들이 쫓아가서 개를 붙잡는 장면까지 있는데 꽤 큰 사고였습니다. 저희가 그 피해 사진을 제보를 받고 사진을 제보받고 막 보여드렸는데 저희는 뿌옇게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사진을 보면 정말 그 상처가 깊고 피해 정도가 큽니다. 제가 오늘 방송 전에 피해 아이 가족과 통화를 좀 해보니까요. 개물림 피해가 좀 더 컸더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다, 이렇게 피해 가족은 털어놨습니다. 아예 무방비 상태에서 다친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뛰어가는데 덮쳤죠. 양쪽 귀가 다 찢어졌고요. 한쪽 귀는 뭐 연골이 다 보일 정도로 찢어지고 목하고 뒷목 다. 동네 다른 이웃이요. 그 견주한테 그 개 데리고 와서 본인을 달라. 잡아서 자기 신랑 약해 먹이게 달라. 어차피 그 개 안락사 시키거나 뭐 할 거니까 본인을 갖다 달라. 견주 쪽은 뭐라고 해요?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그냥 형님 동생 하는 잘 지내는 사이이긴 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저희한테는 허술하게 어설프게 묶어놨던 거죠. 일단 천만다행으로 지금 어젯밤에 중환자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고, 제가 듣기로는요. 지금 일반 병실로 이동했는데 좀 의연하게 그 아이들이 좀 대처하고 있어서 마음을 먹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3주 정도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광견병 예방주사도 안 맞은 반려견이라면서요? 예, 그 개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안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만에 하나 어떤 병증이 있다고 하면 사람한테도 이게 위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더 걱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태가 어떻다고 해서 뭐 안심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상황을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 다행히 한때 증환자실에 가긴 했었지만 치료를 받은 이후에 일반 병실로 갔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상황이 완전히 호전됐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주 동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처음에 머리, 목 등에 심한 부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목이라는 게 급소 부위거든요. 짐승이 사람의 목을 공격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심지어 4살 아이니까 정말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 허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피해 가족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이건 것 같더라고요. 뭐 다친 부분도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동네 다른 이웃이 개를 본인에게 달라고 했다. 신랑이 약해 먹이겠다고. 그리고 아직 견주는 물론 뭐 그 옆에 이웃 사촌이라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긴 했지만 특별하게 뭘
강아지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혹은 뭐 피해를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 얘기를 제시하지 않아서 화가 난다고 전하더라고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지금 요즘에 아이들 출산율도 낮은데 얼마나 귀합니까? 특히 여자아이가 이렇게 머리랑 얼굴이랑 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 흉터가 굉장히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지속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고 분노할 텐데 더 힘든 거는 지금 동네 다른 이웃이 뭐 개 달라고 한다, 약해 먹이겠다 이렇게 농담처럼 사실 이게 농담을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그렇게 인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혀 피해에 대해서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화가 날 거고요. 또 견주도 이 피해 아동의 할아버지랑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시골에는 다 서로 아니까요.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이웃집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가서 사과하고 어떻게 치료비라도 좀 물어준다든가 이게 개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앞으로 뭐 사실 뭐 이런 말씀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렇게 사고를 일으킨 사고견은 안락사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주인 입장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재발 방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아이 부모로서는 더욱더 분노할 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저희 제작진이 좀 더 많은 피해 사진을 제공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상처가 깊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 때문에 더 많은 화면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허 변호사님이 안락사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더 잘 알려졌던 개물림 사건 중에 울산 개물림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개도 아직 안락사 여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아서 뭐 여전히 갑론을박이 좀 있어요. 당시에 8살 아이를 개가 공격을 했던 거예요. 2분 정도 공격을 했고 당시 아이가 개한테 공격받아서 쓰러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다행히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저렇게 짐을 옮기는 손수레 같은 걸 휘둘러서 개를 쫓아냈길래 망정이지 저분이 없었다면 아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했던 것이 저 개에 대해서 경찰 측이 당시에 저 개가 사람을 공격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격성이 있는지 위험성이 있는지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안락사하는 거를 좀 주저하는 듯이 그렇게 입장이 나와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뭐 안락사 여부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예. 나중에 이제 경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 폐기 처분과 관련된 재지휘를 받아서 이제 안락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나오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데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긴 했습니다만 상처가 꽤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